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시장 핵심 분석 바로 시작해보죠. 5월 18일, 이날 하루 주식시장 진짜 말 그대로 모순 덩어리였죠. 전 세계 증시가 패닉에 빠져서 막 던지는 와중에 우리 코스피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은 걸까요? 오늘 그 극적인 생존기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이 두 시장의 엇갈린 운명부터 보시죠. 코스피는 7,516.04로 마감했어요. 0.31% 올랐죠? 네, 놀랍게도 빨간불로 끝났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어땠냐? 1,111.09, 무려 1.66%나 뚝 떨어졌습니다. 완전히 극과 극이죠? 도대체 같은 하늘 아래서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판이하게 갈린 걸까요? 근데요, 코스피가 0.31% 올랐다고 해서 하루 종일 평온했냐? 절대 아닙니다. 마이너스 4.68%. 사실 종가만 보면 엄청난 착시예요. 장 초반에 글로벌 패닉이 확 덮치면서 코스피 지수가 장중 한때 7,142.71까지 완전히 곤두박질 쳤었거든요. 지수가 4.6% 이상 증발했다는 건 말 그대로 시장 전체가 공포에 질려서 집어던지는 투매 장세였다는 뜻입니다. 이 공포심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극단적인 패닉셀링이 나오니까 시장 아예 무너지는 거 막으려고 프로그램 매도를 일시 정지시키는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장난 아니었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하루에만 무려 3조 6천억 원어치를 던졌어요. 이게 벌써 8거래일 연속 대규모 매도거든요. 솔직히 시장이 발작을 안 일으키는 게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럼 1장 글로벌 국채금리 충격입니다. 도대체 우리 시장을 짓누르는 이 거시경제의 거대한 중력, 그 실체가 뭔지 한번 짚고 넘어가죠. 4.5960%. 이게 무슨 숫자냐고요? 바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찍은 수치입니다. 무려 작년 5월 이후 최고치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국채금리가 이렇게 무섭게 치솟아버리면 미래 이익을 끌어와서 현재 가치로 평가받는 성장주들 있죠. 얘네들 밸류에이션에는 그야말로 수십 톤짜리 족쇄가 채워지는 거랑 똑같거든요. 게다가 이게 그냥 미국 10년물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완벽한 악재의 폭풍, 퍼펙트 스톰이 몰아쳤습니다. 미국 2년물, 30년물 금리도 싹 다 수개월 내 최고치 찍었고요. 심지어 영국 길트채 30년물 수익률은 1998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영국의 정치적 불안정이 글로벌 채권 시장까지 뒤흔든 거죠. 여기에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 보니까 연말 기준금리 동결 확률이 50.2%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 내릴 거라는 기대감은 꺾이고 인플레이션 공포는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고 이러니까 아시아 증시 전체에 대규모 매도 폭탄이 쏟아진 겁니다. 당연히 이런 글로벌 스트레스 우리 안방이라고 무사할 리 없죠. 국내 지표로 바로 전염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8원 오르면서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0원을 결국 뚫어버렸어요. 1,500.3원. 국내 3년물 금리는 살짝 내렸지만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2.22bp 오르면서 4.239%를 기록했고요. 글로벌 금리 급등세에 우리 시장도 완벽하게 동조화된 모습을 보여준 거죠. 자, 그럼 분위기를 좀 바꿔서 2장, 코스피를 구원한 반도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그 끔찍했던 사이드카 폭락장에서 코스피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잖아요. 누가 멱살 잡고 끌어올렸는지 만나보시죠. 외국인들이 막 3조 6천억 원 어치를 던졌다고 했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그 어마어마한 물량을 다 받아냈다는 얘기거든요. 대답은 아주 명쾌합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무려 2조 2천억 원을 쏟아부었어요. 8거래일 연속 폭풍 매수였죠. 게다가 기관 투자자들까지 하루 만에 매수로 딱 돌아서면서 1조 3천억 원을 보탰습니다. 진짜 엄청난 국내 자본의 방어전이 펼쳐진 겁니다. 그럼 그 막대한 총알이 어디로 쏠렸느냐? 바로 지수를 멱살 잡고 캐리한 두 거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습니다. 삼성전자가 3.88% 뛰었고요. SK하이닉스가 1.15% 올랐습니다. 다른 업종들은 줄줄이 파란불 켜면서 지수를 밑으로 짓누르고 있었는데 이 두 반도체 대장주가 진짜 압도적인 힘으로 코스피를 벼랑 끝에서 끄집어 올린 겁니다. 근데 하필 왜 이 타이밍에 반도체로 이렇게 매수세가 확 몰렸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법원 판결이 아주 제대로 한몫했습니다. 오늘 법원이 삼성전자가 노조 상대로 낸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거든요. 쉽게 말해서 파업 기간이라도 반도체 안전보호시설은 평소처럼 똑같이 인력 돌리고 유지해라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예요. 반도체가 특수하잖아요. 웨이퍼 상하거나 설비 망가지면 끝장이니까.
이게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면서 파업 때문에 생산에 문제 생길까봐 쫄아있던 투자자들 심리가 싹 풀린 겁니다. 아주 결정적인 마이크로 촉매제였죠.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의 파격적인 리포트인데요.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일본 노무라 증권이요. 삼성전자 목표가를 기존 34만 원에서 무려 59만 원으로 확 올렸습니다. SK하이닉스는 234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껑충 뛰었고요. 이유가 뭐냐? 인공지능 때문에 수요는 미친 듯이 늘어나는데 메모리 공급은 딸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장기 공급 계약, 그러니까 LTA가 맺어지니까 이 두 회사의 위험 프리미엄이 뚝 떨어질 거라는 거죠. 주가 재평가가 제대로 일어날 거란 이 강력한 전망이 투자 심리의 불을 제대로 지펴버린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3장 코스닥 폭락의 이유로 넘어가 보죠. 코스피는 저렇게 살아났는데 거시경제의 묵직한 중력에 짓눌려버린 성장주들의 뼈아픈 현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코스피랑 다르게 코스닥 시장은요, 금리가 꿈틀대면 아주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고성장주들이 꽉 잡고 있잖아요. 글로벌 국채금리가 솟구치는 이 무시무시한 거시경제의 중력장 안에서 당장의 실적보단 미래 가치를 먹고 사는 코스닥 기술주나 성장주들은 그 끌어당기는 힘을 도저히 피할 재간이 없었던 겁니다. 금리 충격, 이거 진짜 무섭더라고요. 제약 바이오 섹터 보세요. 리가켐바이오가 무려 15.36%나 폭락했고요. 알테오젠도 하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로봇주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7.9% 가까이 훅 빠졌고 에코프로 같은 2차전지, SM 같은 엔터주들까지. 한마디로 코스닥을 하드캐리하던 주력 성장 섹터들의 밸류에이션이 그냥 속절없이 다 베어나간 하루였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 진짜 재밌었던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바로 극단적인 차별화입니다. 코스피 올랐다고 다 웃었냐? 절대 아니에요. 현대모비스 9.22%, 현대차 5.29% 빠졌습니다. 코스피 덩치 큰 전통 무량주들은 피눈물을 흘렸단 말이죠. 반대로 코스닥은 전체적으로 폭락장인데도 주성 엔지니어링은 30% 가까이 폭등하고 이오테크닉스도 9.7% 넘게 올랐어요. 이 반도체 장비주들은 자기네 시장 분위기 색 다 무시하고 그냥 로켓을 쏜 겁니다. 철저하게 오직 반도체라는 이 테마 하나만으로 생사가 엇갈린 진짜 잔인할 정도로 선택적인 시장이었던 거죠. 자, 이제 4장 투자자를 위한 시사점입니다. 롤러코스터 같았던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포트폴리오 짤 때 꼭 챙겨가야 할 핵심 인사이트 딱 정리해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하루는 그야말로 피말리는 거대한 줄다리기였습니다. 한쪽에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공포, 국채금리 급등, 외국인들의 무지막지한 매도 폭탄 같은 거시적인 역풍이 미친 듯이 불어닥쳤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폭발하는 AI 메모리 수요, 방금 말씀드린 가처분 인용 호재, 그리고 우리 동학개미들의 굳건한 매수세라는 미시적인 촉매제가 정면으로 쾅 하고 충돌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또 여러분의 계좌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 시간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이 전례 없는 거대한 수요가 글로벌 인플레이션이라는 덩치 큰 거시경제 괴물하고 계속 치고받고 싸우고 있잖아요. 과연 우리 반도체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이 거친 시장의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국채금리라는 그 무거운 중력 앞에서 다 같이 무릎을 꿇게 될까요? 이 질문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날카롭고 재밌는 시장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